아산시가 아산시정에 대해 좋지 않은 의견을 내비쳤다는 이유로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징계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천안에서 제1회 전국 노인체육대회가 개최 예정인 가운데 지역의 체육 관계자들은 이번 대회 준비에 있어 주최 측이 자신들과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시가 버스 무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합니다. 천안의 택시 요금이 4년 3개월 만에 인상됩니다. 천안시가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한계를 넘어 패기 있게 도전하라. 스포츠로 하나 되는 희망과 화합의 장, 수려한 비단상과 비단강이 어우러진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펼쳐지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산시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 감사를 벌여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그리고 지역 노동계는 아산시가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사찰해 부당하게 징계를 내렸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 비정규직 지회 윤영석 지회장은 지난 7월 감사를 받았고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7일 1개월 정직 처분을 취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경규 아산시장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게 정직 이유였는데 당사자인 윤 지회장과 지역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지역 노동계는 아산시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노동자의 개인 온라인 활동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 지회장은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에 박 시장이 교육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일, 그리고 외유성 일본 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윤 지회장이 게시글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가 외부에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폐쇄형 서비스라는 데 있습니다. 아산시가 공무직 노동자 지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공무직 노동자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산시 총무과가 공무직 노동자를 단속해 줄 것을 권고하는 인상을 주는 공문을 각 실과에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노동계는 더욱 격분하고 나섰습니다. 당사자인 윤영석 지회장은 이번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산시가 조금 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아산시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산 시정이 발전하고 행정이 조금 더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저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적인 자유도 갖고 있고 표현의 자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저한테 명예나 그 신용을 우리가 하락시켰다라고 징계를 주는 것이 되게 부당합니다. 윤 지회장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지역 노동계는 오는 9월 8일까지 아산시 규탄 선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이번 부당징계 논란은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에서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전국 노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건강한 100세, 신나는 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치러질 이번 대회는 시 도비 합산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회를 지켜보는 일부 지역의 체육 관계자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이 없었던 가운데 치러질 이번 대회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시니어 체육 동호인들이 천안에 모입니다. 제1회 전국 노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천안 유관순 체육관을 비롯한 천안 시내 각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건강한 100세 신나는 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수단 및 임원 5천여 명이 참여가 예상되며
관람객도 2천여 명이 될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버 체육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어르신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천안TV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역에서 체육 관련 행사가 열리게 되면 천안시 체육회 등 지역 체육단체들은 경기 진행 인력이나 경기장 대여 문제 등 일정 부분에 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안TV 취재 결과 대회를 주관하는 충남노인체육회 측은 이들에 대한 협조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 체육인들은 이 점이 의아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 천안에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가 열리는데 그 생활체육 뭐 모든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한테 부탁하는 팀 그 종목들은 천안에서 이런 좋은 된 경기가 열리는지도 모르고 당황스럽게 얼마 안 남겨놓고 뭐 대관 협조를 한다는데 대관 정식적으로 대관 협조도 천안시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게 주체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 이거 참 다음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참 이건 회의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회 주최와 주관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충남노인체육회가 맡았습니다. 첫 번째로 열리는 대회고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대회를 즐기기 위해선 차기 대회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다는 게 체육계 관계자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전국체전 역시 늘 차기 대회 개최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충남노인체육회 측과 대한노인회는 차기 대회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1회 대회를 천안에서 하시면 이거 말 그대로 전국 대회다 보니까 이제 뭐 전국 활동 어디든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인 거죠. 그런 게 있는. 저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 지자체와 관계단체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 역시 이번 전국 노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어르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포섭이 깔려있는 이벤트로 전락할 수도 있기에 지켜보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시선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여러분은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다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경험 있으신가요? 시민들이 이따금씩 겪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시가 시내 10곳의 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버스 정보 스탑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버스 무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천안시가 버스 정보 스탑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내 10곳의 정류장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승객이 버스 정류장에서 타려는 노선번호 버튼을 누르면 정류장 위에 설치된 전광판에 버스 스탑 문구와 함께 승차하려는 노선번호가 표시됩니다. 이 신호는 곧바로 버스 내 단말기에도 보내져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정류장에 있음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승객들은 도착 예정 시간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설치된 정류장은 불당동 카페거리 인근, 원성 극동아파트, 3일 원앙아파트 등 10곳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난해 월 평균 기준 49건의 버스 이용 불편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이 중 무정차에 대한 민원이 32.7%에 달하는 16건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관계자도 이번 버스 정보 스탑 시스템 도입으로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버스 정류장 전광판을 활용해 버스의 무정차를 방지하고 기상정보, 시정 홍보를 제공하는 등 버스 정류장을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혁신을 선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이번 버스 정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버스 운전자가 승객을 보지 못하는 경우와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차도로 내려오는 위험한 상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의 택시 요금이 2019년 6월 1일 이후 약 4년 3개월 만에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그간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택시업계에서는 그나마 현실화가 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소비자 측 입장에선 앞으로 택시를 타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택시 요금이 약 3년 3개월 만에 인상됩니다.
그동안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택시업계는 지속해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충남도의 운임, 요율, 조정 시행 계획에 따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9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기본 요금이 오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인상안을 살펴보면 심야 할증도 기존 자정부터 새벽 4시였던 것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안을 접한 택시업계는 인상안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요금이 소비에서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4년째 여기 있다가 이제 오른 건데 좀 늦게나마 저희 입장으로서는 오른 거 그동안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소비자들은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선 앞으로 택시를 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요금을 안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2년에 한 번씩 소비자 물가가 뭐 택시 요금 뭐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4년 동안 택시 요금 동결했다가 그렇죠. 예.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택시 업종에서도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버리면 요금이 그 갭이 크잖아요.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상반된 가운데 이번에 오르게 된 요금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아산시가 시비 지원을 받는 공연에 대해 반드시 아산시를 주최자로 명기하도록 해 지역 예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아산시를 명기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 같은 조치가 생색내게 행정 아니냐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복수의 지역 예술인들은 올해 들어 아산시가 시비를 지원한 공연의 경우 현수막 등 홍보물에 주최를 아산시로 명기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지역 예술인은 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공연을 아산시가 주최해야 한다고 생색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례적입니다. 아산과 같은 생활권인 천안시의 경우도 시가 시비를 지원한 공연에 주최를 명기하라고 강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 이현경 복지문화국장은 이 같은 조치가 용어 사용을 제대로 정립하자는 의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체 주관이라는 것이 어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원에 맞게 쓰자라는 거거든요. 주체라는 거는 돈을 예산을 제공하고 네. 기획을 하는 것이 주체고 주관은 보조사업자처럼 어떤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거를 주관해서 운영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은 박경규 시장 취임 이후 문화예술행정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홀대당했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님이 이제 그 시장이 되시고 나서 우리 아산시 이제 그 지역 예술인들한테 굉장히 홀대를 한 거는 뭐 정확하게 뭐 맞다고 봐야 되고요. 뭐 제가 아는 저희도 이제 그 밴드연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그 미술협회나 뭐 이쪽도 전시회 사실은 할 때 그 지역 예술인들 작품 다 배제하고 저 외부에서 또 전부 다 그 작품을 또 끌어다가 전시를 했었고 뭐 4.28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리고 뭐 특히 또 우리 저희 그 지역 예술인들한테 그나마 그 코로나 때 좀 단비같이 그 있었던 그 1인 1학기 그 사업도 지금 40군데로 지금 줄여놨고 이제 뭐 내년에는 거의 없어질 것 같은 지금 뭐 분위기고 하여튼 뭐 참 지역 우리 예술인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뭐 서운한 게 많은 거죠. 또한 아산시가 지역 예술인이 창작한 역사 칸타타 난중일기를 사전 협의 없이 공연 기획을 했다고 반발하고 나서 아산시가 원칙 없이 문화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인 스테이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SBS와 함께 창업 프로젝트 서바이벌을 지자체 최초로 실시했던 천안시의 이번 스타트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을 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기회를 얻고 전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천안의 우수한 인프라를 홍보해 천안이 창업의 최적지임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미 천안은 지난해 SBS와 함께 창업 프로젝트 서바이벌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35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천안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과 창업자들이 천안이라는 제대로 된 무대에서 함께 즐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저희가 천안이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관련해갖고 일단 인프라 확보를 했고, 작년도에는 이제 서바이벌 대회를 통해 갖고 확산 개념이었었다면 올해는 이제 그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다양한 그 예비 창업자하고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무대라는 컨셉으로, 그래서 이제 구매 상담회라든지 투자 상담회, IR 대회, 그다음에 해커톤, 그래서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예비 창업자, 그다음에 또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이제 스테이지라는 무대를 통해서 천안이 스타트업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제 올해 기획하게 됐고요.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100개, 5년간 500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10년 내 2개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앞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홍성현 의원이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 모임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영유아 시기부터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의회의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현 도의원이 지난 20일 가진 연구 모임을 통해 영유아를 기를 때부터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열린 연구 모임에는 신순옥, 신한철, 안종혜 의원 등과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 연합회장,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부모교육 정책 용역을 맡고 있는 영유아 에듀케어 연구소 이만수 선임연구원은 부모들과 유치원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표의원인 홍성현 의원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 모임은 추후 진행될 연구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태안군에서 진행된 대전 MB10의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 태권도 시범 부문에 출전해 최종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총 35명으로 구성된 나사렛대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 태권도 시범 부문에만 출전했으며 1위를 차지해 상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태권도학과의 태권도 시범단은 2003년 창단 이후 20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이나 행사, 축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충남 에듀이슈 모바일 앱을 개발 보급하며 충남의 교육 소식을 누구나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충남 에듀이슈 앱에는 교육청과 소속기관에 대한 소식, 학교 소식, 각종 언론 보도 내용, 충남교육 소식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앱은 안드로이드 및 iOS 플랫폼 모두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사용자들은 최신 맞춤 교육 정보를 받기 위한 푸시 서비스와 충남교육 소식지를 스마트폰으로 구독하는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의 아버지로 불리는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이 천안에서 가진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전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용량, 소용량, 연구용 원자로 모두를 수출한 나라라며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장 전 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인물이 우리나라 앞바다로 오기까지는 최소 5년은 걸리며 7천만 분의 1로 희석이 돼 돌아오기 때문에 위험성이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팬이었습니다. 네, 천안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얼마 전 독립기념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던 천안 K컬처 박람회 총감독으로서 활동하신 김기정 예술감독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이 천안시에서 마련한 K컬처 박람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요. 그동안 준비하는데 또 많은 공을 들이셨을 것 같은데 소감 한번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지만 어떤 일들이 끝나면 뭐 시원섭섭한 것들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홀가분한 것도 있지만 또 이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내년을 위해서 또다시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년 동안 뭐 각종 박람회나 축제, 행사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그런 첫 행사에 대한 기억을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제가 이쪽 일을 할 거다라고는 뭐 생각지도 못했죠. 못하고 한 20몇 년 전에 이제 총감독을 맡았던 것 같은데요. 세월의 무게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뭐 첫 질문에서 그 뭐 소감 뭐 이런 것들 제가 너무 짧게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박람회라는 것들 그다음에 어느 행사나 마찬가지지만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행사가 좌지우지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공직자들 처음부터 이것들을 기획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행사는 잘 아시지만 처음에 어떻게 기획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연출하느냐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 3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도 시원섭섭하다는 말을 했겠지만 천안시의 많은 공직자들 이런 분들을 또 칭찬해 줘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 말씀드리면 천안 시민들인 거죠. 이 K컬처 박람회라는 것들이 워낙 생소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천안에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의문시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은 자원봉사자들, 많은 공직자들, 또 기관들, 뭐 경찰분들, 소방분들 이런 분들이 합심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 중간에서 제가 어떤 플래너의 기능이라든지 프로듀서의 기능보다는 잘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터의 기능들을 했다는 것들을 좀 말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참 즐거웠습니다, 작업들이. 그러니까 아까 시원섭섭했다는 말을 해서 좀 더불어 드리면 즐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그런 많은 분들과 함께 또 되게 재밌는 것은 처음 하는 게 재밌어요. 사실은. 안 했던 것들을 처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K컬처 박람회가 2회, 3회가 갔던 것들이 아니고 처음 하는 작업들을 그렇게 좋은 분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영광이었고 저로서는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처음에 이 총감독을 공모를 했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처음에 저조차도 약간 의아하게 이것들이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박상돈 천안시장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이라는 게 정말 이게 단기간에 이것들을 생각해낸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독립기념관이라는 것들이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가 지금 K컬처라는 게 전 세계로 각광받는 것들이 그 뿌리가 독립기념관에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기획은 그런 분들이 하신 거죠. 굉장히 훌륭하신 기획들을 하신 거고 저는 나중에 합류해서 이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버무리고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같이 커뮤니케이션한 그런 기능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이번 작업이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하셨던 거 이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이 직업을 뭐 이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저는 이제 음악방송 쪽에 좀 있다가 객원으로 있다가 하다가 지역의 축제라는 것들도 잘 몰랐어요. 그렇게 했다가 되게 운이 좋게도 한 20년 전에
보령 머드 축제의 감독으로 제가 이제 맡게 됐죠. 뭐 제가 자꾸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들이 그렇게 보령 머드 축제 감독을 맡았는데 그게 잘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어떤 시기도 맞아 떨어졌고, 그다음에 특유의 그 익명성과 특유의 그 머드라는 컨텐츠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지금 대표적인 축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들에서 또 찾아주고, 그러니까 성공작들이 저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감독이란 직업들이 영화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스포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흥행을 못하면 다른 데 찾지를 않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굉장히 운이 좋게도 되게 좋은 분들과 작업을 많이 해서 제가 맡은 것들이 좀 흥행이 된 거죠. 그럼으로써 많이 찾아주셨고, 그런 여러 분들이 또 저를 또 찾아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항상 협업을 하면서 이뤄나가는 과정들이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참 결과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K컬처 박람회의 경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행사였는데 이 천안시로부터 의뢰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거였죠. 저로서는 K컬처가 왜 천안인가? 천안이 왜? 라는 게 이제 의문 부호였어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많은 의문을 좀 품고 있었을 때 정확히 점심으로 기억하는데요. 박상돈 시장님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와닿았고, 그렇지, 내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 K컬처라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이게 2022년에 이게 규모가, 저희가 수출한 규모가 문화 수출이 130억 불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동차나 전자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만큼의 각광받고 있는데, 그럼 이 산업이, 그러면 명확하게 이 산업이 뭐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냐, 이런 것들이 없죠. 지금 얼마 전에도 모 프로의 어떤 시사 프로의 걸그룹들의 어떤 것들을 보도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그것처럼 산업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 있는 것도 없고, 또한 이게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라는 것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식사를 하면서 죽비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그렇구나. 그래, 우리 독립기념관이 있었지. 독립기념관이라는 것들은 천안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이고,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국민의 성금으로서 지어진 그런 독립기념관이고, 그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우리의 문화가 있지라는 것들을 배운 거죠.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부터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고, 그럼 그 기획이 좀 더 단단하게 가기 위해서 그럼 올해는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올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다 보여줄 수 없으니 올해는 좀 더 사람들에게, 천안 시민과 국민들에게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나라의 문화의 뿌리가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100번 김구 선생님 얘기도 계속 했던 거고요. 그런 것들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 행사, 그 다음에 학술 행사, 이런 것들을 몇 개만 접목시켜서 올해는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에서는 K컬처 박람회가 천안에서 열렸습니다라는 것들만 어느 정도 심어줘도 성공이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곳곳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넣어놨고요. 그런 것들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혹시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컨텐츠진흥원에서, 컨텐츠진흥원은 기본적으로 B2C보다는 B2B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컨텐츠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마켓 쇼를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컨진원에서 직접 지역의 축제나 지역에 있는 박람회, 국제행사 등에서 컨진원이 나간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올해는 컨진원 원장도 직접 와주시고 컨진원 프로그램들이 하나가 들어와줬죠. 그래서 그런 포럼들을 개최했던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게 그 결과가 잘 안 나타나지만, 이것들이 앞으로 컨진원과 협업을 하면서는 굉장히 큰 결과로 나타날 거고요. 물론
호불호도 있고 이것들이 이 방법이 맞는가 안 맞는가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대단히 또 K-팝 공연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 4분 만에 그 티켓이 무료였긴 하지만 4분 만에 티켓들이 전부 다 매진된 그런 것들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크게 좋았던 거는 천안에 많은 문화단체들이 함께 한 거예요. 제 초대석 전에 박의경 대표님 초대석 했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안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 예. 예를 들어서 한복 쇼다 그러면 되게 쉽게 히트하려 그러면 잘 아시지만 뭐 중앙에 유명한 분들과 해서 히트하면 더 히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좀 사회 보시는 분들도 아마추어 느낌이 났지만 결국은 이 문화라는 것들이 그 지역에 기반으로 해서 그 문화를 끌어올려서 이게 대한민국 문화입니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천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협동조합 그리고 많은 예술단체, 뭐 주제 공연도 보셨을 거지만 주제 공연 같은 경우에도 임용호 감독님이라고 정말로 전통 거리극 이런 데서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이런 감독님인데 그런 감독님이 같이 협업해서 천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예술단들, 대학교들하고 협업해가지고 한 꼭지를 주제 공연을 만들어서 본 공연 때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그런 작업들, 그 다음에 천안의 문화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남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그런 단체들, 그 다음에 문화도시 페스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천안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그 다음에 많은 기관들이 함께해서 오늘의 작업들을 좀 해낸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졌어요. 예.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접해야 천안에 대해서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축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오늘 행사를 또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서 방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 향후 보완해야 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제가 총감독을 해서 잘 됐다라는 이야기만 드려서 죄송하지만 보완해야 될 것들은 이런 거죠.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고 또 이게 국제 행사로 나가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보완할 것들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지금부터 마스터 플랜을 빠르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서 정말로 해외에서 이 천안 K컬처 박람회 때문에 좀 들어오고 기업들이 그리고 여러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 천안 지역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K컬처는 천안이 선도한다라는 모델링을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일례로 되게 재밌게 이제 기재부에 어떻게 돼 있냐면 5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10억 이상의 국비가 투여되는 행사를 국제행사라고 칭한다라고 돼 있어서 기재부가 승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람회나 엑스포라고 그런 명칭을 쓰려 그러면 사실은 BIE라고 세계 박람회 기구에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쉽게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그런 것들이 목표된 바가 어떤 거냐면 결국 이것들을 산업적인 인플라로 산업적인 가치로 풀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천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천안에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보완해야 될 작업들은 좀 더 국제적으로 가는 것들, 좀 더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역에 가면 수많은 뭐 천안도 흥타령 축제라는 지역 축제가 꽤 오랫동안 진행됐고 뭐 무슨 빵빵데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거죠. 축제가 열리니까 가서 보자. 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렸으니까 가서 보자가 아니라 그게 열릴 거야. 그걸 보러 가야 돼. 그 박람회가 그 기간에 해. 우린 꼭 그 시간에 빼야 돼. 이런 거죠.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이제 스페인 비뉴올에서 열리는 세계 토마토 스페인 토마토 축제가 개막하는 날이 딱 2시간밖에 안 합니다. 근데 매주 마지막 8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스페인 토마토 축제 날이에요. 전 세계인들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스페인을 티켓팅하고 비뉴올에
발렌시아에 가서 비놀까지 버스를 예약하고 예. 가서 1년 동안을 그 동네는 인구 2만 정도 되는데 다 그걸 먹고 예. 사는 거죠. 그것처럼 좀 더 우리가 보완해서 여러 가지 이것들을 잘 홍보하고 올해 미비했던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해는 그냥 맛보기, 어떻게 예, 보면 예. K컬처 박람회, K컬처 산업은 천안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수도권에서만 네, 합니까? 일단은. 라는 것들을 보여줬다 그러면 예. 올해는 좀 더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잘 보완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시기를 발표하면 그 일자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천안에 가야지 라고 예.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지금부터 국제적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숙제죠. 네, 저희가 뭐 연극이나 네. 뮤지컬 또는 뭐 미슐랭이라고 하죠. 네. 그런 음식은 다른 나라까지 뭐 찾아갈 생각들은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이런 축제는 조금 멀리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천안시는 이제 기존의 흥타령, 춤축제 등도 있고 이 문화와 관련한 잠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앞으로 천안시의 문화예술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뭐 감히 어떤 흥타령 축제가 이렇쿵 저렇쿵 예.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천안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천안하면 어떤 축제가 떠오르세요? 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흥타령 축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그만큼의 그것들의 대답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력한 결과들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올라왔잖아요. 어느 정도 네이밍도 돼 있고 천안하면 흥타령 축제다라고 돼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것들을 올리려고 그러면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를 뽑아보세요 하면 여름 축제로는 보령 머드 축제를 뽑을 거고요. 예,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겨울 축제로는 산천어 축제 정도 이렇게 뽑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럼 과연 실질적으로 그런 축제들이 계속해서 발전은 되어 있지만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못 쫓아가면 힘들어진다. 예. 그러려면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현재 그게 MZ 세대가 됐든 어떤 제네레이션 세대가 됐든 흐름을 쫓아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소비 패턴도 따라가줘야 되고 그만큼의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 변화를 같이 쫓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문화예술이 천안의 문화예술이 좀 발전하려 그러면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과 그런 패턴에 빠르게 이것들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천안이라는 곳들이 인구가 67만 정도가 넘고 지명도 꽤 오래됐고 그다음에 정말 수도권하고 코앞이잖아요. 맞아요. 멀지 않습니다. 거의 수도권이라고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천안의 어떤 문화를, 천안의 어떤 문화예술을 수도권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와서 천안에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그다음 천안이 가지고 있던 전통의 컨텐츠를 좀 더 이것들을 콜라보레이션해서 변화해서 함께 가져야 천안이 훨씬 지금도 좋지만 훨씬 더 좋은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자, 벌써 오늘 참 많은 얘기를 나누고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 이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천안 시민 TV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단히 관계자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처음으로 K컬처 박람회를 만나봤는데요. 이 K컬처 박람회는 올해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까지 기획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저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천안시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천안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인들이 그 날짜를 뽑아서 천안에 올려 그러면 천안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안 시민들 지금도 수준이 높으시지만
그런 수준 높은 문화적인 그런 힘을 좀 발휘해 주셔서 함께 K컬처 박람회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천안시의 문화예술이 앞으로 대단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올해 미비했던 것들을 개선해서 좀 더 좋은 모습에 박수 받을 수 있는 K컬처 박람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천안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아산을 고품격 문화도시로 특화하겠다는 사뭇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1개월가량 시간이 지난 지금 이 같은 포부가 제대로 실현됐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은 아산시가 주최하는 문화 행사에서 홀대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한 역사 칸타타 창작물을 아산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멋대로 변형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이 문화는 21세기의 화두 중 하나입니다. 지자체가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관련 정책을 내놓는 건 분명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문화는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분야고, 따라서 지역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두둑한 출연료를 주고 이름값 하는 예술인들을 불러 행사를 벌인다고 저절로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화 정책이 지자체장의 취향에 따라 좌우되는 건 오히려 지역에 뿌리내린 예술인들의 설 자리를 빼앗는 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를 열어주는 정책적 고민이 아쉽기만 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